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 김만기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번에 최근에 했던 그 수채화 그 스케치 효과와 또 이제 그 간단하게 수채화 효과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 했던 거에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방금 보시다시피 이 테두리 부분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쓰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 준비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일단은 이제 필터 효과를 줄 건데,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를 또 주고 또 뭐 레이어 복제하고 또 효과를 주고 하여튼 여러 개 조금 그 단계 자체가 좀 번잡스러워요.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내내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거를 웬만하면은 주는 거가, 스마트 오브젝트를 준 이후에 필터 효과를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뭐랄까요,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할까요, 훨씬 더 뭔가 합리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그 필터로 가셔가지고 필터 갤러리를 갑니다. 필터 갤러리에 가신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은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아티스틱이라는 데 가셔가지고 저번에 하셨던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원리만 아시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팔레트 나이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걸 하실 때 이제 그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수치라는 거를 만약에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미지가 작다면은 뭐 금방 이렇게 값은 똑같이 했지만 뭉개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만약에 해상도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해상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수치를 암기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적당한 느낌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과해도 너무 뭉개져도 문제고, 그 다음에 너무 살짝 너무 디테일해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적당한 그 중간,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그런 거를 값을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로크 디테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조금씩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적당한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해서 OK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수채화라는 걸 하다 보면 원래 그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연필 같은 걸로. 그 연필로 그리는 밑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에서 필터에 가셔가지고 스타일라이즈에 가시게 되면 파인드 엣지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가장자리를 찾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가장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자, 가장자리를 찾아줬죠, 이미지에.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거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포토샵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블렌딩 모드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인드 엣지하고 이 필터 갤러리에서 효과를 줬던 그 두 가지 지금 필터를 적용을 했잖아요. 두 가지 필터를 블렌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블렌딩을 하실 때 이 어두운 부분을 살리는 거는 뭐였죠? 항상 뭐 다큰 이런 거였을 거예요. 다큰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것도 해보세요. 방향키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다큰이 적당한 것 같은데 이 다큰을 주셨는데 사실 이 연필이라고 한다면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투명도 부분, 오페시티 부분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적당히 한 너무 질해도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연해도 문제고요. 너무 연하게 되면 효과를 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한 50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0이든 40이든 적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한번 껐다 켜보시면은 그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파인드 엣지를 한번 눈을 꺼보시면
이게 평상시 아까 그 처음에 효과 줬던 필터만 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인드 엣지를 주고 블렌딩까지 한 게 요거죠.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1차적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테두리 부분을 약간의 그 수채화 느낌으로 어떤 브러쉬 느낌을 채웠잖아요. 이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브러쉬를 가시려면 브러쉬 이즈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워터 컬러를 줍니다. 워터 컬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워터 컬러 마스크 PS.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무난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자, 이런 거 나오시면 일단 끄세요. 자,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요게 나올 때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공짜로 쓰는 대신에 광고를 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럼 클릭을 하시고, 다 받아줬으면 클릭을 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압축을 푸셔야죠. 압축을 푸십니다. 압축을 풀 때도 되도록이면은 다음에 한 번만 쓰고 말 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각자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어떤 특정한 사이트, 아니 특정한 폴더에다가 이걸 풀어놓는 게 좋겠죠. 저 같으면 이제 어디로 하셨냐면, 보통 저 같으면 유틸에다가 뭐 포토샵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포토샵 브러쉬라고 있어요. 포토샵 브러쉬, 여기 보면 포토샵 브러쉬 모음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풀리겠죠. 자, 저번에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 무시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포토샵 브러쉬 모음에 20개의 워터 컬러 마스크 요게 있죠. 어디로 갔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최소한 20 워터 컬러 마스크 PS라고 되어 있죠. 어딘지는 가늠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다시 포토샵으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브러쉬를 누르시고,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 톱니바퀴가 있죠. 새로운 브러쉬를 추가를 하는 거. 자, 지금 있는 거는 기본 브러쉬예요. 기본 브러쉬고, 이제 새로운 브러쉬를 추가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로드 브러쉬를 하시고, 자, 아까 보시면 유틸에 보면 포토샵 브러쉬 모음에 어딘지 가늠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20 워터 컬러 마스크 PS 이 부분,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밑에 쭈루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된 거거든요. 요만큼이 새롭게. 자, 이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저도 이런 거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일단 해보시고, 자, 더블 클릭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당연히 저게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레이어 마스크가 있어야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 자, 레이어 마스크를 하시는데 지금 브러쉬가 보면 그 가로가 2500 픽셀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줄이세요. 이거를 너무 커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적당하게 한번 줄여 보세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검정색으로 하시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지금 레이어 마스크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되도록이면 이 플로우 값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100% 하지 마시고 약간 한 반 정도만 하세요. 50% 정도만. 자, 그 다음에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마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보기 싫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물론 다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리드 컬러를 추가하세요. 솔리드 컬러를 흰색으로. 자, 흰색으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스크로 갈게요. 다시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로 가신 다음에 검정색으로 칠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기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자, 여기 보시면은 토글 더 브러쉬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브러쉬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쉐이프 다이나믹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브러쉬라는 거를 그냥 하게 되면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각도에 똑같은 느낌의 브러쉬가 반복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뭔가 이런 어떤 뭐 수채화라든지 뭔가 이런 특수한 느낌들을 브러쉬에 반영할 때는 이런 사이즈라든지 보시면 이제 여기 뭔가 변동이 되죠. 자, 기계적이게 되면 어색해져요. 뭐든지 어떤 부분은 똑바른 게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똑같고 일률적인 것들은 어색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런 수채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즈, 지터라는 건 어떤 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의 크고 작고의 편차를 얼마나 줄 건지, 이게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편차가 크고 작은 게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앵글도 마찬가지죠. 앵글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죠. 이렇게. 자, 각도의 편차가 그 많이 회전한 거와 적게 회전한 거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터라는 의미는. 그리고 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살짝 끄트머리를 처리해 주는 건데 한번 요거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하니 이런 부분들은. 자, 밑에 보시면서 적당한 느낌을 찾으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효과를 낸다면은 이 스캐터 체크를 하시고 한번 가볼게요. 자, 클릭을 합니다. 스캐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나. 스캐터를 하게 되면 저렇게 뭉개져 있다기보다는 약간 흐트러뜨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브러쉬라는 거가 지금은 이제 일반 브러쉬가 아니잖아요. 어떤 수채화 브러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자연스러운 느낌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 사이즈에 대한 편차,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편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주시고, 그 다음에 스캐터링을 해서 얼마나 이러한 그 브러쉬의 느낌을 흐트러뜨릴 건지. 흐트러뜨린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어떤 게 달라지나 보시면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브러쉬 자체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브러쉬 자체가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뭔가 이게 줄 맞춰 있는 듯한 느낌이라 부자연스러운데 지금은 브러쉬가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이 플로우 부분도 되도록이면은 적당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인의 어떤 손의 느낌으로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적당하니 이런 식으로 적당한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스크를 안다고 한다면은 다시 흰색으로 하게 되면, 흰색 브러쉬로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자, 다시 검정색 브러쉬로 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자,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붓의 터치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브러쉬에 대한 것들 꼭 좀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는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사진을 찍었던 건데 사실은 이 딸아이와 어떤 뭐 추억이다, 동해안에서 추억이다,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 날짜하고 이 어떤 이 사진에 대한 테마, 주제를 갖다 꼭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다 아시는 것일 수 있지만,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재단 툴로 크롭이죠. 크롭 툴로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여기를 내립니다. 밑으로 내린다라는 건 뭐냐면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자, 체크를 한번 할게요. 자, 체크를 했습니다.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좀 지저분한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요 가장자리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이 혹시라도 좀 지저분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스크로 가셔가지고 검정색 브러쉬로 다시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됐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요즘에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글꼴 중에서 상당히 이게 개인적으로 아주 좋던데, 저작권 문제도 없으면서도 필기체인데 아주 자연스러운, 어느 분의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온 글립 메일 옥자체. 암기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요즘에 쓰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연필로 쓰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검은색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검은색으로 하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디자인에서는 항상 그게 중요하죠. 균형이라는 게,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검정색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회색 톤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필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자, 클릭하시고, 자, 딸 아이와 동의안에서 어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요건 조금 크게 하시고,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조금 크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정렬하는 부분도 하여튼 좀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정렬까지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자, 정렬 됐네요. 나왔죠? 이 색깔이. 자, 그 다음에 Alt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십니다. 이렇게 Alt하고 Shift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다시 컨트롤 T를 하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물론 사이즈로 조절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적당히 이렇게 하시고, 자, 2024년 5월 5일,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좀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디자인에서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룹으로 묶어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적당하게 놓고, 자, 조금 너무 떨어졌네요. 그러면 다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전체적으로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번에 하셨던 그 어떤 스케치하고 수채화 효과에서 조금 더 색다른 방식으로 테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새로운 필터들을 한번 적용을 했던 건데, 이 필터를 주는 거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필터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초보자일 때는 필터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남발을 하거든요. 근데 좀 쓰다 보면 이것도 뭐든지 마찬가지죠. 과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과여불급이라고 하여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필터라는 걸 너무 남발하고, 필터 효과를 아는 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터라는 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아주 보수적으로 딱 적당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블렌딩 모드, 그 다음에 투명도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 이런 테두리 같은 거도 최소한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현을 해봤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